조화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 오후 4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과 약 2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지고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양식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정상적인 한국 사람들이 누구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트럼프 걱정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가서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미국 대통령 지금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담이 좋은 합의를 내고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참 국민 처지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불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은 사실이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다행히 지난 2월 28일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속지 않고 김정은을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즉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의미한다. 미사일도 포함된다. 핵무기뿐 아니다. 생화학 무기도 포함된다. 인권 문제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김정은이가 이제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김정은도 대답을 내놓았어요. 어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력갱생을 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력갱생. 우리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 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 당 중앙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당한 정치 노선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게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여기 따라서 뭐 인사도 했답니다. 정치국을 대폭 재편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굴복하지 않겠다는입니다.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말은 핵 보유국으로 계속 가겠다. 미사일, 핵무기 계속 발전시키겠다. 우라늄 그리고 플루토늄 계속 만들어내겠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의 결정적 타격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그리고 체제를 개방해가지고 외국 자본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경제 개발에 나서겠다고 그런 전략적 결단을 내렸겠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미국에 설득을 했었고 또 유럽을 돌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다시 한번 김정은의 선언으로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 전제하에서 내일 문재인 트럼프 회담이 이루어지니까 큰 틀에서 트럼프가 뭐 누구한테 속고 자시고 할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구도가. 즉 김정은이는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되겠다. 이 자력갱생하겠다고 하면은 이미
두 가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즉 핵 폐기 안 하겠다는 거고 문을 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적겠다는 법도 생각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자력갱생이란 말을 이렇게 여러 번 했다는 걸 보면 시계 바늘이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굴복은 안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도발도 하기가 어렵다. 도발은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도발이라는 것은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대북 경제 제재 플러스 군사적 조치가 들어오니까 굴복은 거부하고 도발은 유보하고 그러면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하겠다. 그러면서 협상은 계속 실무자선에서 계속해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미국 또한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는 또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랜만에 다시 이 말 썼습니다. 로그 레짐이라고 그랬네요. 로그 레짐. 이 깡패 정권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해도 됩니다. 불량 정권, 로그 레짐, 깡패 정권이다. 그 전날에는 또 물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김정은은 폭군이다. 타이런트란 말을 또 썼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안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대북 제재는 약해지지 않았으며 계속 유지될 것이다.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 같은 이런 불량 정권들은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불량 정권이라는 말을 썼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가장 크고 강한 대북 제재망을 구축했다. 그런 제재가 지금의 대화 국면을 가능하게 했다. 등등. 그런데 이 상원 의원들은 더 강경하게 해야 된다고 오히려 몰아붙입니다. 더 강경해야 된다고. 대북 경제 제재가 약화되고 있고 북한은 계속 제재 회피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은 동결했지만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미국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머키 의원은 핵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 제재 완화를 해준다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코리 가드너 의원, 이 미 상원에 떠오르는 별인데 공화당 의원입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핵심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약간 여유를 두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 약간 여유를 둔다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의 틈새라고 생각하고 내일 만나면은 이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데 아마 합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설득을 하겠죠. 그래도 포괄적 합의, 즉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포괄적 합의를 한 다음에 그 전 단계로서 예컨대 영변 핵시설을 폐기했을 때는 그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해줘야 된다. 예컨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은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빅딜 속에 스몰 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김정은이가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게 문제죠.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다 해제해야 된다는 엄청난 주장을 했는데 금강산 개성공단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지금 계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미국도 입장이 분명해지고 김정은도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겠다.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유격대 정신으로 돌아가가지고 자력갱생하겠다. 자력갱생하겠다는 것은 견디겠다는 겁니다. 버티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할 방법은 한미동맹 정신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한미동맹으로 돌아가면 그럼 뭐 만사가 편안해집니다.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해야 될 일은 한미동맹을 재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또 애매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든지 하면은 신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아주 좁아졌거나 없어진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김정은도 문재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해 주는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중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의 이야기를 들을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김정은으로부터 바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채널은 뭐 이미 가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 양식 있는 국민들이 걱정하듯이 이번에 또 트럼프가 문재인에 넘어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정도는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서 핵 폐기를 전제로 한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제재 정도는 완화해 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죠. 제재 완화에도 이제는 조건을 붙여야 될 겁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하더라도 근데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임금은 중간에 가로채면 안 된다. 한 달에 $100면 $100 다 노동자가 받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거의 다 당에서 가로채 버립니다. 노예 노동이죠. 그런 지원은 하지 않겠다든지. 근데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했을 때 그것을 완전히 국제사찰단이 들어가서 검증하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뭐 돈을 주지 않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속지 않는 제재 완화가 언제든지 도로 물릴 수가 있다. 제재 완화를 했다가 다시 개성공단 문 닫는다. 다시 금강산공항을 문 닫는다 하는 이 정도의 조건을 붙인 상태에서의 제재 완화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것을 북한이 받느냐는 거죠. 북한이 지금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 정도 되면은. 그리고 요새 날로 해외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러시아도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일하던 약 3만 명 되는 노동자가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가장 많은 노동자는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줄인다고 합니다. 약 10만 명이 나가서 연간 수억 달러를 송금을 했는데 이것도 연말 되면은 공식적으로는 다 끊어져야 됩니다. 다 끊어져야 합니다. 즉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하려고 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금 보유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 보유액이 줄어든다. 한국에서는 현금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으니까 1997년에 국가 부도 위기 맞아가지고 외환 위기를 맞았던 적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북한은 조금 사정이 다르지만 북한에서도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 비자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아주 큰 타격인데 과연 바닥 날 때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러려면 어딘가는 범죄를 저질러서 이 외화를 획득해야 됩니다. 요새 해킹 사이버 범죄 그리고 무기를 판다, 마약 판다 또 이쪽으로 아마 진출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 조직으로서의 마피아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 조직은 일본에 있는 야쿠자도 아니고 바로 김정은 정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 폭력 집단이고 조직 범죄 집단의 본성을 이제 또다시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있을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회담 결과에 우리 애국 시민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